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작업은 정렬이에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에서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구분인 경우 기준 추가해요. 증감량의 글꼴색이 아래 표시되도록 하세요. 증감량의 글꼴색이. 그러면 항상 기억하실 게 정렬과 피벗은 병합된 부분을 제외하고 잡으시라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합계가 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업체 명서부터 합계를 제외한 부분을 범위 잡고 정렬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 피벗하고 정렬에서는 병합을 제외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데이터 탭 정렬 들어가시고 구분을 기준으로, 자 여기는 조합, 회원사, 비원사, 기타니까는 오름 내림이 아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조합, 회원사, 비원사, 기타를 직접 입력해서 목록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럼 얘가 조합, 비원사,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 추가하시고 증감량의 젤값이 아니라 글꼴색이 RGB 25 빵빵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고르시고 위인지 아래인지 아래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 표시 누르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정렬이 이루어졌죠. 여기 조합에 해당되는 내용만 보셔야 돼요. 여기서 글꼴색 빨간 게 밑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트에 정답 화면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항상 문제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부분합이 정렬을 먼저 하죠. 그래서 정렬을 합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자, 항상 분석 작업할 땐 수동으로 범위 잡으세요. 자동 하지 마시고. 자, 합과부터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정렬 들어가시고 합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먼저 해주시고 그대로 데이터 탭의 오른쪽 끝에서 부분합 누르시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들어가 봤더니 그림과 같이 합과 별, 그럼 우리가 그룹화 항목을 합과를 잡으라 했어요. 합계의 최소,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최소가 되고요. 계산 항목은 합계가 되고, 우리는 두 번째 새로운 값 대치를 풀 거니까 미리 풀어놓고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 탭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부분합을 보면 여기에는 뭐뭐 별이라는 거, 계산한 후 뭐뭐 별이라는 말이 없으면 첫 번째 항목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자, 기본 인성 봉사 교육훈련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으로 바꾸시고 합계를 푸시고 기본 인성 교육 계산 항목 3개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부분합을 하니까 새로운 값 대치가 풀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점 자리는 한 자리를 푸세요. 그럼 기본 영역이 하나, 둘, 여기 90도 기본 영역이고 전체 평균 여기도 89.44도 기본 영역이에요. 4개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숫자에서 소수점 한 자리야. 그래서 셀 서식을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결과에 표 스타일 보통 2번을 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합과부터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셔서 표 서식 보통의 2번 중간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랑 보통 2 클릭하시고 요 범위를 지정하는 범위가 나오면 꼭 한번 쭉 훑어보셔서 전체가 돼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동으로 범위를 안 잡고 들어가면 요 한 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정답지하고 이상이 없나는 요 두 개의 값만 여기 보면 78, 215 여기가 78, 215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표는 수익률이 지금 5%인데 1%에서 10%까지 바뀌고 투자기간이 3년인데 1년서부터 10년까지 변화가 됐을 때 수익금의 변동을 표로 D11에서 H20에 계산한 요게 함정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계산하고자 하는 내역을 는으로 연결하고 연결된 수식부터 범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10에 클릭하시고 는으로 우리는 수익금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수익금을 연결을 하시고 연결된 수식부터 표 전체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들어가서 행에 입력된 값이 수익률이니까 원식의 수익률은 5%예요. 5%가 1%도 10%까지 바뀌고 그 다음에 열에 해당되는 건 투자기간이니까 투자기간 3년이 1년부터 10년까지 변할 때 수익금의 변동을 표에다가 계산하는 작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샵샵이 나오면 열머리끌 범위 잡고 더블 클릭으로 보기 좋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목표값 찾기입니다. 결과값을 알고 있는데 결과값의 변동에 따른 입력값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목표값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 표에서 서초점이 이렇게 있는데 냉장고에 해당되는 거네요. 냉장고의 판매 총액이 9,600만 원인데 1억이 되려면 판매량 여기 30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목표값이 결과값이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9,600만 원이 1억이 되기 위해서는 냉장고 판매량이 몇 대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에 포인트를 놓고 하라 그랬습니다.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시고 요 세 개의 칸의 의미를 기억하라 했어요. 수식셀 그러면 결과값 이게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찾는 값은 목표값으로 직접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 빵빵 빵빵빵 빵빵빵 이 동그라미 개수가 틀리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빵빵빵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시고 값을 바꿀 셀이 입력 셀이에요. 그래서 D10 선택하시고 확인으로 나오시면 돼요. 자, 시나리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개념으로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을 알고 싶은 건데 입력값 변동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결과값을 보는 거예요. 시나리오 하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이름 정의부터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20의 판매 금액 합계 20 클릭하시고 판매 금액 합계 하고 꼭 엔터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F10에 이익 금액 합계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A13의 마진율 그 다음에 B13의 할인율.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다 해주시고 이름 상자의 목록을 눌러보면 여러분이 만든 이름 정의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타가 있나 없나 보시고 만약 여기 오타가 났으면 또 만들면 안 돼요. 수식 탭 눌러보시고 여기 이름 관리자 눌러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든 이름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더블 클릭으로 이름과 주소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 만드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원피스 판매 현황표에서 마진율과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마진율과 할인율이니까 얘가 입력값이에요. 두 개가 입력값. 입력값 변동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를 시나리오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에 넣고 하시면 편하고, 시나리오는 입력값에 포인트를 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데이터 탭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들어가시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익 증가 하시고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름을 쓰고 탭키를 누르라 했어요. 그 탭키를 누르면 얘가 입력 셀이 여기가 맞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입력 셀이. 그 변경 셀이 입력 셀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변경되는 값을 45, 3%, 45% 탭 3% 넣어주시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기 추가하시고 아까 시나리오 이름 복사한 걸 붙이시고 이번에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니까 감소로 바꾸시고 이름 쓰고 다시 한번 탭키 누르시고 그럼 변경셀이 이상 없나? 변경셀 입력셀이에요. 확인하시고 변경되는 값이 25, 8%, 25% 탭 8%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시나리오 결과를 뽑아내는 작업은 요약을 눌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약 누르시면 얘가 F1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앞에 거 누르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매 금액 합계와 이익 금액 합계 순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거는 지금 F10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와요. 그럼 이익 금액 합계가 먼저 나오고 판매 금액 합계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빵점 돼요. 그래서 여기를 싹 지우시고 이렇게 앞에부터 두 개를 범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할 때 절대 상대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되어 있는 값을 갖다 쓸 때는 상대. 내가 직접 지정하면 절대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자,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이름 정의가 4개가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2개가 이상이 없는지, 변경되는 값이 이상이 없는지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꼭 확인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시나리오 앞인지 뒤인지. 그러니까 얘는 앞에 누르면 그냥 놔두시는데 뒤에 누르세요. 그럼 끌어다가 시트의 위치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9번은 앞이 나오고 1번은 뒤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피벗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다 되어 있으면 피벗 들어갈게요. 자, 피벗은 항상 문제를 보시면 피벗이 되는 위치부터 보시는 거예요. 얘는 동일한 시트의 H3이에요. 그러면 점포명서부터 표 전체 범위 잡는데 주의할 점은 병합된 부분을 제외하라 그랬어요. 자, 범위 잡고 삽입에 피벗 누르시고 기존의 워크시트의 H3을 클릭하시고 확인. 그럼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필터와 열과 행과 값에 내가 원하는 필드들을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끌어다가 필터에 넣으시고 고객 예금 현황표의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계약 기간은 행에다 넣으시고 점포명은 열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값에는 계약 금액 이자액의 평균, 계약 금액의 평균이죠. 그래서 클릭 값 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자액의 평균이죠. 클릭하셔서 밑에 끌어다가 계약금액 밑에 요거 순서 바뀌어도 빵점이에요. 계약금액 밑에 이자액이 있어요. 클릭 값필 설정 평균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에 들어가셔서 행과 열의 총합계 영역에서 행과 열의 총합계 해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행 레이블에 위치시키죠. 그럼 여기 열에 보면 점포명 밑에 시그마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값이 두 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생겨요. 얘를 행 레이블로 이동하셔서 끌어다가 계약 기간 밑에다 두시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값 영역의 표시 형식, 숫자가 들어가 있는 범위만 잡으시고, 값 영역 표시 셀서식 대화 상자 그래서 그냥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숫자에서 1000단위 구분 눌러주시고 확인. 그대로 디자인 들어가서 보통의 10번 디자인 들어가서 자세히 누르시고 보통의 10번 옆에 다홍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홍 피벗 스타일 보통의 10번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저희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를 빼먹었어요.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10점이 날라갔군요. 그래서 분석 작업은 진짜 꼼꼼히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작업이네요. 통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과 2의 성명과 데이터의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여기에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의할 점은 우리는 첫행, 첫열에 있는 값들만 가져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성명부터 통합할 표를 범위를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명부터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통합에 들어가서 함수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기는 평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조에 들어가서 중간고사 성적표 성명부터 범위 잡고 추가. 기말고사 성적표 성명부터 범위 잡고 추가. 마지막으로 첫행 왼쪽 열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